피 묻은 녹슨 철모와 그 아래 숨겨진 배신. 6.25 전쟁의 영웅이었던 아버지가 남긴 유품은 실은 30년 전 고향 마을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부정 사건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아들. 현수는 결국 아버지의 비겁함과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아버지의 추악한 거래를 마주하게 됩니다. 영웅이라 불렸던 전우들의 치명적인 덫, 그 안에서 두 아들의 운명은 잔인하게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관심을 가져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고독한 밤의 장막이 드리운 서울의 외곽. 낡은 주택가 골목길을 현수의 택시가 홀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흔을 훌쩍 넘긴 현수는 습관처럼 운전대를 쥔 채 아버지 정태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태는 평생을 6.25 전쟁 참전 용사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고 현수에게는 그 명예가 곧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정태는 폐암으로 홀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수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말했던 전우의 빚이라는 알 수 없는 유언을 곱씹었습니다. 유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버지는 그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가슴팍에 품고 있던 낡은 철모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현수에게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현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남긴 철모를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철모를 마치 살아있는 전우처럼 귀하게 여겼고 현수에게는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현수는 그 안에 전쟁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겨 있을 것이라 짐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정태의 장례를 치른 후 현수는 비로소 그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훈장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냄새가 짙게 밴 군복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는 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를 펼치자 낯선 필체로 쓰인 글들이 현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는 30년 전의 날짜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신인은 상호, 수신인은 아버지 정태였습니다. 상호는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고향 마을에서 함께 참전했던 유일한 생존 전우였습니다. 현수는 상호라는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전우에 대해 늘 묘한 죄책감과 애틋함을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현수의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습니다. 내용은 바로 30년 전 정태와 상호의 고향, 마을에서 벌어졌던 대규모 참전 용사 보상금 횡령 사건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정태,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을 걸세. 자네가 모든 걸 덮어줬기에 내 아들 민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네. 자네의 희생 잊지 않겠네. 현수는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현수가 알기로 그 보상금 횡령 사건은 이미 30년 전에 다른 주범이 잡혀 해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아버지 정태가 상호의 죄를 대신 짊어졌거나 혹은 그 일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머릿속은 아버지의 명예와 편지의 충격적인 내용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아버지가 누군가의 추악한 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희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상호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민규라는 아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현수의 가장 큰 의문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곧바로 상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낡은 주소록과 인터넷을 뒤진 끝에 상호가 현재 고향 마을의 재개발,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유력 정치인인 구의원 민규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민규의 선거 포스터를 보자마자 묘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으로 누군가는 부와 명예를 얻고 살았구나. 현수는 상호와 민규를 찾아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편지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수는 낡은 택시를 몰아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고향은 30년 전 부정사건 이후에도 개발이 지연되어 황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현수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민규는 재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 막바지에 있었습니다. 민규는 능숙한 말투와 깔끔한 외모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민규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호가 아버지 정태에게 보냈던 편지의 사본을 민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아버지 상호가 우리 아버지 정태에게 보낸 겁니다. 30년 전 보상금 횡령 사건, 당신 아버지의 죄를 우리 아버지가 덮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 아버지를 만나야겠습니다. 현수의 말에 민규는 순간적으로 안색이 굳어졌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민규는 현수를 무시하듯 편지를 대충 훑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버지는 30년 전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으십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들고 와서 억지를 부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규의 태도는 현수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현수는 민규가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지라뇨?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보낸 편지에 당신의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죄를 덮고 그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잖습니까? 민규는 현수가 소란을 피우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현수를 건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민규는 차갑게 현수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 아버지 정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는 정치인이고 제 아버지 상호는 이 마을의 명예로운 원로이십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공개하는 순간 당신의 아버지는 명예로운 영웅이 아니라 30년 전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이자 비겁한 도망자로 낙인 찍힐 겁니다. 제가 덮어드릴 때 조용히 돌아가십시오. 그게 돌아가신 당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규의 협박은 현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현수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민규의 말은 현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현수는 분노에 가득 찼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민규에게서 등을 돌려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현수는 다시 택시에 올라타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어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규의 말이 현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어 읽었습니다. 현수는 그 편지 안에 아버지의 명예가 아닌 상호의 죄를 덮기 위한 전후 간의 비겁한 거래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수는 민규의 협박에 굴복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이 현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현수는 민규가 진실을 은폐하려 할수록 그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낡은 철모를 떠올렸습니다. 전쟁 영웅의 명예가 깃든 그 유품이 사실은 30년 전 비겁한 배신과 은폐의 전후라는
이름의 덫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수는 이제 더 이상 택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진실을 파헤치는 탐사자가 되었습니다. 현수는 민규가 자신을 얕잡아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수는 고향 마을에서 상우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을 찾아냈습니다. 민규에게 정면으로 부딪히기 전 상우에게서 직접 편지의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현수는 어둠이 깔린 병원 복도를 따라 상우의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병실 안에서 민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택시 기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지는 태워버렸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평생 이 마을의 명예로운 원로로 남아 계시면 됩니다. 현수는 문 앞에 선 채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민규가 편지를 이미 처리했고 상우는 진실을 숨긴 채 명예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현수의 눈빛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갈 뻔했지만 민규가 상우에게 하는 다음 말에 현수의 모든 행동은 멈추었습니다. 상우는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규야, 나는 평생 정태에게 진 빚이 너무 크다. 정태가 나 대신 모든 걸 짊어졌는데 이제 와서 내가 민규야,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제발 정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라. 현수는 병실 문 앞에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상호의 죄를 아버지가 짊어졌다는 사실은 명백했지만 상호의 입에서 나온 정태가 나 대신 모든 걸 짊어졌는데 라는 말은 현수에게 또 다른 짐을 지웠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자신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비겁한 선택과 전후 간의 왜곡된 의리까지 모두 드러내야 한다는 잔인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민규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상호에게 접근하여 진실을 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조용히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택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실이라는 짐을 짊어진 채 현수는 민규가 구축한 거대한 명예의 덫 속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명예 회복이 아닌 아버지 세대가 남긴 모든 죄를 청산하는 가혹한 심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어둠이 깔린 병원 복도를 빠져나왔지만 상호의 병실 앞에서 들었던 민규와 상호의 대화는 현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호가 토해냈던 정태가 나 대신 모든 걸 짊어졌는데 라는 고백은 현수에게 두 가지 고통스러운 진실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아버지 정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상호의 죄를 대신 짊어진 공범이자 희생자였다는 것. 둘째, 민규가 그 진실을 알고도 아버지 상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정태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섬뜩한 확신이었습니다. 현수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 정태가 남긴 낡은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편지의 잉크는 이제 피와 눈물처럼 번져 현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는 분노를 사기며 민규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민규는 현수가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편지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거나 아예 현수를 위협하여 침묵시키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짊어진 짐 그리고 그 짐을 이용해 살아남으려는 민규의 비열함을 동시에 깨부숴야 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발견했던 또 다른 물건, 바로 낡은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그 통장은 30년 전에 폐쇄된 계좌였지만 현수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비상금이라며
숨겨두었던 통장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통장의 마지막 입금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보상금 횡령 사건 직후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 통장이 단순한 비상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 정태가 상호의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차라리 아버지가 누군가의 죄를 짊어진 순수한 희생자이기를 바랐지만 이 낡은 통장은 현수의 희망을 짓밟는 차가운 증거였습니다. 현수는 이 통장 기록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관을 꿈꾸며 배웠던 모든 지식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기록을 파헤치는 것은 현직 정치인인 민규에게도 부담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현수는 민규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아는 정보력 있는 후배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마을의 30년 전 대규모 부정 사건에 대해 파헤치는 현수를 보며 후배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현수의 간절함에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현수는 밤낮 없이 통장의 입금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상호가 아닌 상호의 사업체와 연관된 차명 계좌에서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호가 단순한 횡령을 넘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사건을 은폐하고 이득을 취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중심에는 현재 구의원인 민규가 어릴 적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수는 이 사실을 민규에게 폭로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민규의 압박도 현수를 향해 옥죄어 들어왔습니다. 민규는 현수가 고향 마을에 나타난 이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현수를 마을의 평화를 깨는 외부인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규는 언론과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죽은 자의 유품을 이용해 마을을 선동하는 불순한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짰습니다. 민규는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최근 돌아가신 정태 어르신의 아들이라는 분이 나타나 30년 전에 낡은 편지를 가지고 고인을 모독하고 저희 아버지 상호 어르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태 어르신은 30년 전 횡령 사건의 진범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영웅이셨습니다. 이 악의적인 유언비어는 고인의 명예를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민규의 기자회견은 현수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민규는 현수의 아버지 정태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동시에 현수가 그 영웅의 명예를 훼손하는 페류나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니어 시청층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가족과 명예를 건드리는 민규의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민규는 이미 진실을 교묘하게 뒤바꿔 놓고 있었습니다. 민규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정태는 상호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받았지만 결국 상호의 죄를 밝히려다 목숨을 잃은 영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규는 상호의 죄를 희석시키고 현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상호에게 직접 진실을 듣는 것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상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사설, 경호원을 배치하여 현수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낡은 택시를 몰고 민규가 자주 찾는다는 구의원 사무실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민규는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재개발 관련 문서를 검토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민규를 직접 만나 증거를 들이밀고 협박이 아닌 진정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수는 민규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낡은 비상구를 통해 잠입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무실 안 민규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숨죽이며 민규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민규의 등 뒤에 섰습니다. 민규, 당신이 아무리 내 아버지 정태를 영웅으로 만들고 나를 악인으로 몰아세워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현수의 목소리에 민규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민규는 곧바로 침착함을 되찾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규는 현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라고. 현수는 민규의 테이블 위로 아버지의 낡은 통장 사본을 던졌습니다. 통장 사본에는 30년 전 입금된 거액의 출처가 민규의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현수의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 아버지 상호가 우리 아버지 정태에게 침묵의 대가로 건넨 돈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이 통장 기록은 당신 아버지의 죄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돈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죄를 이용해 이 자리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현수의 격앙된 목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민규는 현수가 던진 통장 사본을 보고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는 민규가 예상하지 못한 현수의 반격이었습니다. 민규는 통장 사본을 구겨 움켜쥐었습니다. 민규는 현수를 향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정태가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편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우를 구하기 위한 희생이라고 제가 해석하면 이 돈은 당신 아버지의 희생에 대한 감사금이 됩니다. 당신이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영웅이라 불리던 정태가 결국 돈 때문에 전우의 죄를 덮으려 했다고.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의 치부를 파헤친 아들로 남을 겁니다. 민규의 논리는 현수를 다시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민규는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현수가 가진 증거의 의미 자체를 변질시키려 했습니다. 민규는 현수에게 다가가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승리가 어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명예회복이라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잊고 서울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저는 당신의 아버지를 이 마을의 진정한 영웅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영원히 파묻으십시오. 현수는 민규의 악수와 같은 협박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진실을 밝히는 것 사이에서 현수는 격렬하게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상호가 병실에서 말했던 정태에게 진 빚이 너무 크다는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빚은 단순히 돈이나 침묵의 대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현수는 민규가 숨기고 있는 더 크고 추악한 진실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현수는 민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이용해 당신 아버지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나는 당신 아버지 상호를 직접 만날 겁니다. 당신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뒤바꾼 이 명예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덫이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현수는 민규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민규는 현수가 사라진 문을 노려보며 현수가 가진 증거보다 더 결정적인 또 다른 증거를 현수의 손에 쥐어주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덮어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아버지들의 죄와 명예를 걸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민규의 사무실을 나선 현수는 민규가 아버지 정태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려 했던 치밀한 계략과 마주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규는 단순한 은폐를 넘어 정태를 돈 때문에 전우의 죄를 덮으려 했던 비겁한 영웅이라는 모호한 위치에 두려 했습니다. 현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규가 구축한 뒤바뀐 명예의 덫을 완전히 파괴하려면 민규의 아버지 상호에게서 직접 진실을 듣고 상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현수는 며칠 밤낮으로 상호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주시했습니다. 민규는 상호의 병실 주변에 사설 경호원을 배치해 두었지만 현수는 과거 검찰 수사관을 지망하며 익혔던 관찰력과 끈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과 식사 시간을 치밀하게 파악했고 마침내 경호가 가장 허술해지는 새벽 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현수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병원 보안을 피해 상호의 병실로 잠입했습니다. 상호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병든 몸을 이끌고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상호의 모습에서 아버지 정태의 마지막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두 전우는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결국 세월의 무게와 숨겨야 했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초라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상호의 침대 곁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상호의 귀에 들릴 듯 말 듯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호 어르신, 저 현수입니다. 정태의 아들 현수입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 상호는 미세하게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상호는 어렵게 눈을 뜨고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 시간 묵혀온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호에게 편지의 사본과 함께 아버지 정태의 낡은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편지에 쓰인 대로 당신은 우리 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당신은 그 대가로 돈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민규는 이제 모든 죄를 우리 아버지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를 돈 때문에 침묵한 비겁한 영웅으로 만들려 합니다. 어르신,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현수의 호소는 상호의 심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상호는 산소 호흡기 아래로 흐느끼듯 힘겨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상호는 떨리는 손을 들어 현수가 내민 편지를 잡으려 했습니다. 상호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떨리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정태가 나를 살렸네. 그 전쟁터에서, 그리고 이 진흙탕 같은 마을에서도 정태는 영원한 전우였네. 상호의 말이 이어질수록 현수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묘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현수는 상호에게 단지 죄의 고백을 듣고 싶었지만 상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우에 대한 헌신적인 찬사뿐이었습니다. 현수는 참지 못하고 상호에게 거듭 물었습니다. 제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0년 전 보상금 횡령 사건의 진범이 당신이 맞습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까? 현수의 다그침에 상호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의 고백이 상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횡령은 내가 했네. 하지만 그 돈은
민규를 위한 게 아니었네. 정태를 위한 돈이었네. 정태가 이미 횡령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고 죄를 덮기 위해 나 상호에게 도움을 요청했네. 내가 돈을 대신 마련해주고 정태가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지. 그런데 정태가 마지막 순간에 죄책감을 못 이기고 자네 아버지 스스로 그 편지를 남겨 나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 했네. 그래, 나는 정태에게 이용당한 것이네. 정태에게 진정한 전우애를 보였던 나는 결국 정태의 마지막 배신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네. 상호의 고백은 현수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현수가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진실, 즉 아버지 정태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횡령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이었으며 상호에게 돈을 요구하고 오히려 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현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상호의 고백이 거짓말이기를 바랐지만 아버지의 낡은 통장에 입금된 거액의 출처가 상호의 차명 계좌였던 사실이 상호의 말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전후 상호를 구하기 위해 죄를 짊어지겠다는 문구는 사실 상호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알리바이였던 것일까요? 현수는 복수심 대신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과 무너지는 명예의 무게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현수가 알고 있던 영웅 정태는 결국 자신의 아들을 위해 비겁한 선택을 했던 나약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현수는 상호의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현수의 발걸음은 힘을 잃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왔지만 그 명예가 애초에 모래성이었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낡은 택시로 돌아와 운전대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파헤쳤던 진실이 결국 자신과 아버지 모두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때 현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인은 민규였습니다. 민규의 목소리는 여유롭고 차가웠습니다. 현수, 당신이 지금쯤 우리 아버지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지 짐작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죄를 덮고 싶어 했던 비겁한 범죄자였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당신은 아버지의 마지막 치부까지 공개한 불효자로 기록될 겁니다. 내가 당신 아버지 정태를 영웅으로 남겨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릴까요? 지금이라도 조용히 서울로 돌아가십시오. 민규는 현수가 상호에게서 진실을 들었음을 확신하고 최후의 덫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민규의 덫은 바로 아버지의 명예라는 현수의 가장 약한 골이었습니다. 현수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첫째, 상호의 고백을 세상에 공개하여 민규에게 타격을 입히는 대신 아버지 정태가 범죄자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파묻는 길. 둘째, 민규의 제안대로 침묵하고 서울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두가 아는 영웅으로 남겨두는 대신 상호와 민규의 죄를 영원히 덮어주는 길.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과연 아버지의 가짜 명예였는지 아니면 진정한 진실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 정태의 삶의 마지막에 담긴 진정한 용서와 구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다시 낡은 편지를 꺼내어 읽었습니다. 전후 상호를 구하기 위해 죄를 짊어지겠다. 이제 이 문구는 현수에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상호의 말대로 정태가 횡령의 주범이었다면 이 편지는 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호의 말이 일부만 진실이라면 어떨까요?
상우와 정태 모두 횡령에 연루되었지만 정태는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상우를 처벌하는 대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현수는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기 전에 편지의 행간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고뇌를 읽어내야 했습니다. 현수는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치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우 어르신의 고백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상우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놓은 덫, 아버지의 명예라는 덫은 더 이상 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아닌 당신의 아버지 상우와 나의 아버지 정태, 두 전우에 얽힌 운명에 대해서만 추적할 겁니다. 현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규는 현수가 아버지의 명예를 포기하고 진실 그 자체를 쫓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두 아들의 복수국을 넘어 두 전우의 30년간의 빚과 희생을 파헤치는 숙명적인 대결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태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상우와 함께 횡령에 연루된 공범이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현수의 복수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수는 이제 민규와의 대결이 아닌 아버지들의 어긋난 운명을 바로잡는 구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규에게 복수하여 아버지 정태의 명예를 지키려 했으나 그 명예가 허상이었음을 깨닫자 현수는 진실 그 자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정태가 남긴 편지의 진정한 의미를 해독해야 했습니다. 전우 상우를 구하기 위해 죄를 짊어지겠다는 문구의 배후에는 정태가 상우의 죄를 대신 덮어쓰려 했다는 상우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철모, 빛바랜 군복 조각, 그리고 통장.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비겁함과 고뇌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현수는 철모의 안쪽에 얇게 덧대어진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정태의 글씨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메모는 편지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였고 아버지의 필체는 불안정했습니다. 메모에는 단 하나의 주소와 함께 전우의 딸 지영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이 지영이라는 인물이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숨겨진 목격자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현수는 즉시 메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고향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쇠락한 작은 도시의 모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현수는 중년의 여성인 지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영은 현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영은 현수의 아버지 정태와 상호의 또 다른 전우였던 민호의 딸이었습니다. 민호는 30년 전 횡령 사건 직후 보상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현수는 지영에게 아버지 정태의 편지와 통장, 그리고 상호의 고백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은 현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에 숨겨진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횡령을 주도했던 것은 상호와 정태, 두 분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 민호가 사실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횡령금을 재투자하여 사업을 키우려 했고 정태는 가족을 위해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태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자신이 횡령금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고 저희 아버지 민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상호를 감싸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횡령금의 주범이라고 자백하는 동시에 상호가 남긴 비자금의 행방을 암시하기 위해 만든 이중의 복선이었습니다. 지영의 고백은 현수가 가진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현수의 아버지 정태는 횡령에는 가담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전우애와 양심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정태는 상호가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벌여 죄를 덮으려 할 것을 알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편지를 남겨 상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상호가 숨긴 비자금을 찾을 단서지형을 남겼던 것입니다. 현수는 비로소 아버지의 비겁했던 희생과 진정한 용기를 이해했습니다. 현수는 지영의 증언과 함께 상호의 비자금 행방이 담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현수는 이제 상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다시 잠입하는 대신 민규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민규는 현수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현수를 만났습니다. 민규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증거를 가졌든 내가 아버지 상호를 지킬 겁니다. 당신은 결국 패배자일 뿐입니다. 현수는 민규에게 지영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상호의 비자금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규, 당신의 아버지는 죄를 지었지만 당신의 아버지에게는 당신의 아버지 정태에게 진 전우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빚은 돈이 아닌 진실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공개하면 당신의 정치 인생은 끝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 상호에게 마지막으로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겁니다. 민규는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수가 아버지 정태의 치부를 파헤치는 대신 민호라는 숨겨진 피해자와 상호의 양심을 겨냥했다는 사실에 민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수는 민규에게 상호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민호의 딸 지영에게 용서를 구하면 자신은 모든 증거를 민규의 손으로 공개하게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민규에게 아버지의 명예가 아닌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민규는 결국 현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규는 아버지 상호를 찾아가 무릎 꿇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던 상호는 아들 민규의 고백을 듣고 30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은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호는 현수를 찾아와 떨리는 손으로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태에게 내가 진정으로 죄를 짓고 살았네. 자네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려 했지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네. 상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30년 전 횡령 사건의 전말과 자신의 비자금 사용처를 언론에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고향 마을과 정치계를 뒤흔들었고 민규는 구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상호의 고백 이후 민규는 아버지 상호를 대신하여 민호의 딸 지영에게 용서를 구하고 비자금 전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현수는 민규에게 아버지 정태가 남긴 편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태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치려 했던 나약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양심을 선택한 진정한 전우였습니다. 민규는 현수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아버지 상호의 죄와 아버지 정태의 고뇌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민규는 현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의 아버지들을 향한 오해와 갈등을 딛고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걸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 정태가 마지막 순간에 보여준 진실을 향한 용기를 기억했습니다. 현수는 민규와 함께 고향 마을의 재개발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고
두 사람은 아버지들의 잘못된 전우애가 아닌 새로운 세대의 올바른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낡은 철문은 이제 비겁한 비밀이 아닌 죄를 넘어선 용서와 화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택시 운전대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정태가 자신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명예가 아닌 진실을 찾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들의 전쟁은 끝났고 두 아들의 화해가 새로운 희망을 싹 틔웠습니다.